안녕하세요. 귀여운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39세 주부입니다. 아이들이 주는 기쁨은 제 삶에서 가장 보람차고 행복하지만 지금 주부 습진이 너무 심해서 고민입니다. 아이들 젖병을 삼거나 집안일을 할 때 물을 많이 써야 해서 그런 건가 싶은데 물과 접촉을 안 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러다가 습진 같은 피부 질환을 고치려면 유산균 같은 걸 잘 먹으면 좋다고 추천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피부 질환과 유산균이 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주부 습진 대체 왜 이렇게 회복이 더딘지 피부 질환이랑 유산균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건지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모한 온에어 서지영 한의사 윤여창 한의사입니다. 네, 오늘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연자분께서는 주부 습진이 왜 이렇게 회복이 더딘지 그리고 피부 질환과 장 건강, 유산균에 대해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좀 궁금해 하셨어요. 사실 이제 이 손습진은 저희가 진료실에서 굉장히 많이 보는 질환이잖아요. 네. 손습진은 다른 부위보다는 좀 잘 낫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이제 전신에 아토피 습진이 있는 경우에도 항상 손이 좀 마지막까지 골치 아프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체 이제 손은 왜 이렇게 회복이 좀 더디고 자꾸 재발하는지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앞서 사연자분께서는 집안일 하면서 심해졌다고 하셨는데 저희 한의원에 습진으로 내원해 주시는 분들 보면 주로 이제 미용사분들 이제 그리고 셰프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그렇게 손을 많이 만지는 분들이 잘 낫지 않아서 내원을 하시더라고요. 원장님께서도 혹시 주변에서 보신 사례가 있으신지? 그렇죠. 저희도 이제 오시는 환자분들 보면은 뭐 직업이 미용사시거나 아니면 뭐 셰프분들이거나 아니면 뭐 소독약을 많이 만지시는 뭐 간호사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 습진 같은 경우는 외부 물질과의 접촉을 통해서 악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외부 물질이라 함은 뭐 페인트나 아니면 파마약, 염색약 같이 어떤 화학적 자극을 강하게 띠는 그런 물질도 있지만 물이나 땀 같은 일상적인 거에 이제 접촉을 해도 악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습진이 물만 닿아도 왜 악화가 되는 걸까요? 네, 이 물이 닿게 되면 우리가 그 목욕탕이나 뭐 수영장에 오래 들어가 있으면은 이 살이 좀 쪼글쪼글해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물이 닿게 되면 아무래도 피부 장벽이 좀 느슨해집니다. 이 느슨한 장벽을 통해서 염증이 발생되면은 증상이 이제 악화되고 계속 반복해서 재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습진이 있으신 분들은 최대한 물이 안 닿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안 닿는 것뿐만 아니라 손 같은 경우는 좀 혈류량이 적은 부위이기도 해요. 아무래도 이제 사지 말단 부위다 보이기 때문에 우리 그 겨울철에 손발부터 좀 차가워지잖아요. 그래서 이 습진은 새살이 돋아야지 극복이 되는 병인데 아무래도 이제 혈류량이 적은 부위는 새살이 돋는데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더디 낫는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맞아요. 혈류량도 그렇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부위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새로운 물질과도 좀 많이 만지게 되고 접촉이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라서 습진같이 피부염이 생겼을 때 잘 안 낫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많이 움직이는 부위인데 손 중에서도 특히 이제 손가락 사이나 아니면 뭐 손가락 마디 이런 부분으로 이제 많이 움직이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런 데 생기는 습진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디 낫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일단 물리적으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손습진이 잘 낫지 않는데 그럼 손습진은 어떻게 관리해야 좀 좋아질까요? 물론 이제 물이나 세제 같은 거랑 이제 접촉하지 않는 게 이제 1번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이 닿을 일이 있으시면 고무장갑을 꼭 끼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고무도 이제 라텍스 소재는 좀 자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니트릴 소재의 장갑 그리고 이제 그 고무장갑 안쪽에도 뭐 면장갑을 이제 덧대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 애초에 이제 물이 안 닿고 사는 거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항상 손도 씻어야 되고 샤워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안 닿게 하는 방법보다는 물이 닿았을 때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이게 좀 더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하고요. 물이 닿고 나면은 수건으로 물기를 잘 닦아주시고 반드시 이분 안쪽으로 핸드크림 같은 보습제를 덧발라주시는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 그래야지 피부 장벽이 이제 느슨해지지 않고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습진이 있으신 분들은 좀 핸드크림을 하루에 10번씩 바른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보습제 활용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연자분께서 피부 질환에 유산균 복용을 추천받으셨다고 그렇게 그리고 어떤 작용이 있는지 질문해 주셨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장 건강과 손습진은 연결시키기에 좀 난해한 부분이긴 해요. 대체 내 장에 뭐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이 손끝까지 가가지고 이런
피부병을 일으키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피부병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몸을 비추는 뭐 거울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이제 손끝에 작게 생긴 피부염이지만 사실은 몸에서 큰 균열이 발생해가지고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습진의 원인은 아까 제가 이제 외부 물질과의 접촉을 좀 얘기를 했었는데 외부 물질과의 접촉뿐만 아니라 이제 몸에서 일어나는 그런 독소에 의해서 면역 반응이 이제 항진되고 그리고 염증이 발생하는 이런 류의 습진도 있어요. 이걸 이제 내인성 습진이라고 하는데 이 내인성 습진과 유산균이 관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안 좋은 음식들, 질 나쁜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면은 몸속에 있는 장내 세균총들의 균형이 깨져요. 몸에 좋은 이제 유익균 숫자가 줄고 나쁜 균이 이제 늘게 되는데 이 나쁜 균들은 내가 먹은 음식물을 썩혀가지고 어떤 독소 물질들을 계속해서 만듭니다. 이 독소 물질들이 몸에 많이 축적되다가 혈액을 타고 피부를 떠돌다가 이제 염증을 일으키는 그렇게 해서 이제 발생하는 것이 내인성 습진이거든요. 그래서 장내 세균총의 균형을 다 잡아주는 거. 다시 말하면 좋은 균을 계속해서 투입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유산균을 그래서 복용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장내 세균총이 이제 균형을 이루고 우리 몸의 면역 체계도 안정이 돼서 습진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죠. 네. 양질의 유산균을 공급해주는 것이 이제 내인성 독소를 막는 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또 제가 한 가지 덧붙이자면 유산균을 넣어주면서 유산균이 오래 살아남을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인스턴트 같은 식품들을 좀 멀리하고 깨끗한 야채나 과일 위주의 식단을 짜주는 것도 네네.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습진을 낫게 하려면은 이제 손에 물이 닿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물이 닿고 나서 보습제 바르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좀 건강하고 깨끗한 식단, 인스턴트를 멀리하고 좀 야채나 과일 위주의 식단으로 음식을 먹는 식습관부터 좀 개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제 손습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사연자분께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손습진은 뭐 더딘 거지 아예 낫지 않는 거 부위가 아니니까요. 열심히 관리하고 치료하면 손습진도 분명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사연자분께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세무한 오네요. 윤여창 한의사 서지영 한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